현재 나토에서 지금 유럽의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는 파격적인 군사계획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계획들이 결국에는 실행된다는 이야기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한국의 방위 전체 전력 수준의 70% 정도를 그대로 카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나토에서 나온 중대 발표의 배경과 앞으로 한국 방산이 어떤 변화가 올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우선 나토에서는 우크라 전쟁이 갈수록 위중해진다는 판단을 하면서 사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주 벨라루스가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이끄는 바그너 그룹 용병들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가 국경 수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벨라루스 정부가 바그너 그룹의 새로운 근거지를 마련해 주기로 한 데 따른 잠재적인 위협에 대처하고 늘어나는 불법 월경자들을 막기 위해 경찰 500명을 벨라루스 접경지로 보낼 예정이며, 이들은 5,000명의 국경 수비대와 2,000명의 군 병력과 함께 벨라루스 접경 지역을 지킬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난민 문제 외에도 푸틴의 최근 바그너 용병 그룹에 대한 발언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그너 용병들에게 벨라루스로 갈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나토 소속 동유럽 국가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즉 이제 푸틴은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 내에서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오케이를 한 셈입니다. 바그너 그룹은 전 세계에 세력을 두고 있는 데다가 매우 잔혹하며 터프한데 고삐를 풀어버린 셈이죠. 스타니슬라프 자린 폴란드 특임 조정관 대행은 그들은 모종의 임무를 띠고 그곳에 갔을 것으로 본다며, 그 새로운 임무는 폴란드를 겨냥하는 것일 수도 있고 리투아니아나 우크라이나를 겨냥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오히려 전선이 우크라이나에서 확대될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더욱 불안한 상황이 가중되었습니다. 실제 CNN에 따르면 약해진 푸틴의 상황이 오히려 유럽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러한 유럽의 예상대로 앞으로 러시아는 다양한 방법으로 유럽의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게다가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바그너 용병들을 군사훈련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루카셴코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을 겨냥한 공격의 또 다른 거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면서 벨라루스의 바그너 그룹 초청을 암시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실제 벨라루스에서 바그너 그룹의 세력이 커지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전 이후에 오히려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한 상황으로,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은 이에 관해 러시아 내부의 역학관계나 시스템의 취약성, 우크라 침공과 유럽 안보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금주 회의에서 다양한 안건에 대해 토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상황에 유럽은 안보가 속빈 강정과 같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유럽은 평화의 시대 이후에 냉전 시대 기반 무기에서 현대화가 많이 지연되어 형편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오직 유럽 국경을 지켜주는 것은 미국의 원조와 폴란드라는 의견이 계속 나왔습니다. 우선 최근 미국에서는 유럽에 대해서 경고하는 발언을 먼저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는 한국의 방산이 유럽을 사실상 지배한다며 유럽에 대한 경고를 내렸는데요. 미 국방부는 2020년대에 들어서 유럽이 너무 방위비 지출을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미국의 군사 싱크탱크에서는 한국의 방위비는 GDP 2%를 아득히 뛰어넘는다며 유럽에서는 1%도 사용하지 않아 추후 전략적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은 미국에 너무 기대고 있다며 주동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짜증도 낸 바 있습니다. 바로 이때 미 국방부 등에서 가장 칭찬한 것은 한국과 같이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평가한 점입니다. 그렇게 수차례 유럽을 비판하던 미국은 이제 논조조차 바뀌면서 유럽 방산을 직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유럽 나토에서는 마치 한국을 보는 듯한 긴급 유럽 안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롭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은 금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일에서 12일 정상회의에서 나토의 새 방위 계획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기 이전의 러시아 군사 역량 수준에 맞춰 수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은 이제 과거 냉전 시대급으로 러시아를 겨냥해 모든 방위 계획을 리셋한다는 뜻입니다. 롭 바우어 위원장은 강한 러시아군의 공격을 가정해 최상의 방위 전략을 짜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한국의 상시 병력 숫자의 약 6에서 70% 병력을 전선에 배치한다는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지역 계획, 리저널 플랜즈로 명명될 새 계획은 유사시 나토 병력 30만 명을 유럽 동부 전선에 30일 이내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상시 5, 60만 병력이 대기 중이라 유럽의 방어력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수준인데요.
현재 나토는 기존 러시아 국경 4만 명 병력을 뛰어넘어 한국과 같이 이제 상시 병력 운용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토는 시간이 없으며 이에 따라서 대거 한국에 방산을 도입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토는 자체 분석에 따라 러시아가 향후 3에서 7년이면 군을 재조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독일을 위시해 유럽의 방산은 매우 저조하며 10년이 걸려도 이를 정비하기엔 시간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미국만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기에 이제 대거 K방산의 예산을 집행할 기대감이 감도는 것입니다. 13명에 대한 인터뷰를 토대로 계약에는 한국이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 중 하나가 되겠다는 야망을 위한 청사진이 담겨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체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다른 국가들은 유럽 내에서 방위물자를 구매할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기업들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세계 곡사포 시장의 55%를 점유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계약으로 점유율이 68%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G의 루카시 코모렉 이사는 이번 계약으로 궁극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에 무기를 공급할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과 폴란드 회사 간 컨소시엄이 세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대 케이스가 소개가 되는데 바로 독일에 주문한 헝가리가 언급이 된 것입니다. 로이터는 헝가리가 2018년 독일에 주문한 레오파르트 탱크 44대 가운데 한 대도 아직 인도되지 않았다 했습니다.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 분석가는 한국이 제시하는 구매 조건에 대한 국가들의 관심은 유럽 주요 방산국이 독일의 제한된 생산 능력을 감안할 때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군과 방산업체의 긴밀한 관계 또한 긍정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럽 방산업체는 급기야 양심 선언을 하며 사실상 한국 관한 위상을 언급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 강대국이라는 서방과 유럽의 자존심을 스스로 깎아먹은 셈이 되었는데요. 임명을 요구한 유럽 방산업체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몇 년 걸릴 일을 한국은 몇 주 또는 몇 달이면 해낸다고 털어놨습니다. 유럽 방위업체의 한 임원은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점유율은 4.9%인 상황인데 미국 65%나 프랑스 8.6%에 아직 못 미치지만 프랑스는 곧 따라잡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예상대로 유럽 방산 강대국들은 한국의 2위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예상입니다. 아무래도 이와 같은 국면은 폴란드에서 진작에 눈치채고 한국과 계약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독일은 물론이고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조차 10년이나 기다렸지만 도착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제때 무기를 공급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유일했고 그만큼 무기 공급은 한편으로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다만 한국은 효율적인 무기 생산 체계와 정부 주도형 그리고 대기업들이 개발에 뛰어들어 빛을 발한 겁니다. 또한 방산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해 국가의 국방을 다시 지켜야 하는 선순환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 유럽연합에서는 우선 폴란드에 동결한 코로나 자금 약 50조 원을 풀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한국의 K2 전차는 물론이고 다양한 방산을 대거 발주할 상황에 다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애써 독일 등을 거론하며 K방산의 무상 지원만 논의해왔지만 나토 차원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임승차한다고 화를 냈습니다만 유럽도 일면 한국에 그런 걸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크라이나에 무상으로 한국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하고 전쟁이 끝나면 대충 때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쩌면 저 멀리 극동지방의 한국에 기대해 무임승차를 하려 했던 황당한 장면인 것이죠. 하지만 이번 발표로 인해서 더 이상은 무기를 공짜로 쓰는 그러한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럽이 방어라인을 갖추려면 전차와 미사일 부대, 모든 전략 물자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는 한국의 무상이 아닌 당연히 유상 구매로서 한국에 엄청난 방산 부가가치가 생기는 국면입니다. 라트비아, 루마니아, 체코 등 러시아 국경에는 대거 전차가 투입되는데 어디서 구하겠냐는 것입니다. 결국 유럽 영내 조달만 주장하다가 이제는 K방산에 사실상 항복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무상 지원에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고 유럽 재정이 본격 투입된다면 매우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주목되는 것은 유럽이 목표로 하는 것은 한국의 70% 정도의 방어력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상시 러시아를 상대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에 사들이는 방산을 이제 나토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국면으로 들어간 모습이죠. 이것으로만 봐도 한국의 국방력이 러시아 대항 나토군을 합친 것보다 준비된 병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K방산이 미국의 예상대로 유럽 영내를 얼마나 지배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